2부에서는 나트루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일치하냐 아니냐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보통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는 경우는 about 뒤에요. 그래서 about 뒤에 있는 명사가 보통은 키워드가 될 거고요. 핵심어구. 자, 근데 이 친구를 봐도 이 지문에서 명확한 근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그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문제에 명확한 키워드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문장 보세요. 메이어스에 대해서 언급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쭉 나와 있다가 메이어스, 이게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의 메이어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문장만 보면 되겠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문 내용이 다 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럼 얘는 뭐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럴 순 없죠. 이때는 뭘 보시는 거냐면 문제 각각 보기가 있을 거잖아요. A, B, C, D. 이 보기를 읽고 하나씩 찾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예시로 보여드리기 전에 풀이 전략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요. 대부분은 보통 질문만 먼저 읽어요. 자, 이게 true 문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쉽거든요. 자, 근데 해당하지 않은 거. not true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키워드를 잡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지 않아요. 바꾸어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적용을 해볼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은 광고 글이죠. 두 번째 질문은 article이에요. 기사. 기사가 제일 어려운 유형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지문에서 오답률이 거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전까지는 실전 기출에서는 아티클은 안 푸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밑에 지문이 좀 더 좀이 아니라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 지문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거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방향을 기억을 잘 하셔가지고 그대로 앞문장에 적용을 해보실 거예요. 이해했죠? 자, 얘는 제가 권장 시간은 5분 이내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잠깐 동영상을 멈추셨다가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예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푸실 건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풀고 오실 거예요. 멈추시고요. 문제 다 풀고 오른쪽 상단에다가 몇 분 걸렸는지 체크하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문제를 풀고 오셨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에 대한 해설 들어가면서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사글이잖아요. 기사글은 진짜 해석이 어렵거든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자, 근데 해석만 되면은 얘는 초반부에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명쾌하게 나와요.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어려운데 모호하게 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석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한국어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지. 이 지문은 통일성이 좀 명쾌한 유형이에요. 자, 3번에서 주로 이 기사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저는 일단 초반부를 보겠죠. 자, 지문에서 각 3개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저는 초반부를 중심으로 읽어서 이 지문의 메인리를 찾아요. 주로 해당하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제가 찾은 게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제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죠. 그럼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보기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시랑 대시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자, it은 가짜, that은 진짜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t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that 이하가 발표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발표된 게 무엇인지 that부터 post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사글은요 5월 14일에 나온 거고요. 5월 12일에 발표된 거예요. 자, 무엇이 발표되었냐면요. 자, 지금 회사명이 첫 번째 스펠링이 다 대문자로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얘 해석해도 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삼성 이거를 계속 삼성이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지죠. 자,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라고 한다면 그걸 한국어로 바꿔도 되겠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핵심을 잡기 위해서 그냥 리딩을 할 때는 첫 번째 스펠링만 따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NP라는 회사가 있고 ES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N이라는 회사랑 E라는 회사가 뭐 할 것이다? 컴바인이 뜻이 뭐예요? 합병하다죠? 합병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합병할 것이다. 뭐라고 불리는 회사인 거예요? United Post라고, 그러니까 UP라고 불리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냥 제가 쉽게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삼성이라는 회사랑 LG라는 회사가 합병을 할 거래요. 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회사는 다른 회사겠죠? 예를 들면 뭐 LG 삼성 뭐 이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합병을 할 것이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삼성과 LG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얘를 정확한 예시로는 MP랑 ES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사실 저는 캐치를 했겠죠. 자, 그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부터는 확인하는 느낌이라고요.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지를 봐요. 두 번째 문단을 가볼까요? 자, 기분이라는 친구가 무엇을 고려해 볼 때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분부터 country까지가 기분 이하거든요. 자, 그 두 회사가 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수십 개의 도시에 지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 두 개의 회사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이 두 회사는 어떤 회사겠어요? 앞문단에 나왔었던 이 회사들인 거예요. 누구였죠? 이 친구들이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합병할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그 두 개의 회사들이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자, 그럼 이 두 번째 문단도 이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맞죠? 자, 그럼 보기로 가는 거예요. 저는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글이다라는 거를 이해했죠. 보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A겠죠. 기업 합병입니다. 자, 나머지 볼까요? 뭐 사업 경쟁이라든지 무역의 협정, 무역동이라든지 상품 출시와는 관계가 없죠. 괜찮습니까? 자, 다음 4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얘는 true 문제잖아요. 그럼 about 이하가 중요해요. 이 산드라 윌리엄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그럼 전 뭘 할까요? 얘를 지문에서 찾겠죠. 자, 제가 어떤 문장을 보고 이 문제를 추론할 것 같은지 동영상을 멈추시고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자, 그럼 찾았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 문장을 밑줄을 칠 테니까 그 문장이 밑줄 그은 문장과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길 잡았을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 이 친구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문장을 밑줄을 치죠. 맞겠죠? 자, 그 다음 뭘 해요?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한 후 한국어로 정리해서 보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이 S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였어요? 아까 합병할 그 회사였잖아요. 그죠? 이 S 회사의 현재의 CEO예요. 최고 경영자 있죠? 경영자가 이 윌리엄스인가 봐요. 이 사람이 take charge of 이라고 하면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담당할 것이다. 무엇을요? 회사의 활동을 담당할 건데요. 뭐 하는 활동이죠?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활동들을 담당할 것이다. 자, 그럼 저 뭐예요? 얘를 한국어로 정리하겠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된 사실이 뭐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자, 1번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S라는 회사의 현재 CEO다 라는 거 정리하겠죠. 다음에 두 번째, 회사 내에서 활동을 담당할 것이다. 근데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어요?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맞나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저는 어디서 끌고 와요? 지금 이 해당 문장을 한국어로 바꾼 것 뿐이에요. 기준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한국어로.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얘를 뭐 해요? 끌고 오는 거예요. 자, 끌고 와서 얘를 지문 옆에다가 둬요. 자, 내가 잡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1번 ES라는 회사의 현재 경영자이다. CEO이다. 다음에 2번 국제 활동을 위한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회사의 활동을 담당할 것이다. 자, 이걸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해석만 하고 보기로 내려오면은 어떤 게 예뻐 보이는지 알아요? take charge of 이런 거 예뻐 보인다고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다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0번이죠. 자, 그녀는 관리할 것이다. 회사의 해외 확장을. 맞죠? 자, 나머지가 왜 아닌지 볼까요? A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걸 담당하나요? 아니죠. 2번 승진하는데 관리직으로 승진하나요? 데이빗 다른 지점으로 정근 가나요? 타 언급의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 C죠. 어때요? 제가 지금 적용하고 접근하는 이 방향들이 좀 이해가 되나요? 자, 마지막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문에서 A, B, C, D 중에서 3개는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나씩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저는 각각 보기에서 보기 하나하나씩 키워드를 잡고 그걸 지문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자, 1번에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지문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우리 합병하는 회사 중에 회사가 어디가 있었어요? NP라는 회사와 ES라는 회사가 있었죠? 이 회사가 이 유나이티드 포스트라는 회사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이 두 개가 합병돼서. 이해했어요? 그 합병되는 그 회사예요. 그 두 회사를 합한 거예요. 그죠? 자, 이 회사랑 관련돼서 언급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하나씩 보겠죠? 자, A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 지점이겠죠. 자, 그럼 얘를 지문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 지점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문장은 무엇일지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바로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셨다라는 전제하에 저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유나이티드 포스트는 두 개의 회사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여기 있죠. 맞나요? 다양한 도시에 지점이 둘 다 있다면서요. 이 두 회사가 유나이티드 포스트잖아요. 여러 지점이 있다. 맞죠? 다음 C 볼까요? 직원들을 해고할 것이다. 직원 해고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동영상 멈추시고 찾아보실 거예요. 찾으셨다라는 전제하에 답 근거 알려드릴게요. 답에 대한 근거는 resulting in layoffs 이 친구예요. 해석을 좀 도와드리면 두 개의 회사가 여러 도시에서 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that부터 문장 끝까지는 불가피하다 이거예요. 일부 지점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결국에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layoffs. 뜻이 뭐예요? 해고라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자, 내가 이 단어들을 몰랐어요. 제가 해고라는 단어인지 몰랐어요. dismiss가 해고인지 몰랐어요.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접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의 문제인 거예요. 다음, 데이빗. 자, 데이빗의 근거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같이. 자, 데이빗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take over. 뜻이 뭔가요? 인수하다. 다른 회사들이 인수할 것이다. 다른 회사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멈추시고 확인하세요. 멈추고 내가 문장을 찾은 다음에 그 문장이 얘가 잡은 문장과 같은지 다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해당 문장이에요. The company. 여기서 the company가 받는 게 뭐냐면요. 앞 문장에 있는 United Post. 이 친구 누구예요? 두 회사 합병된 애죠? 맞죠? 자, 이 회사는 company부터 to acquire. 요까지가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 이 회사는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다. 무엇을요? 더 작은 회사들을 모하기 위한, 매입하기 위한. 자, 그럼 이 회사는 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중이죠? 인수를 한 건 아니죠? 인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will을 쓰는 거예요. 아직 한 건 아니지만 인수를 할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B번이겠네요. 시장 점유율을 잃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자, 문제 접근 방법, 특히 이제 기사글 같은 거 제가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mainly라는 거는 저는 문단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기사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해석이 어려운 거지 해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나온다 이거예요. 명쾌하게. 그래서 각 문단별로 다 이제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기를 골랐고 4번은 샌드라 윌리엄스가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걔를 지문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한 후 한국어로 정리해서 걔를 보기로 가지고 온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나트롤 같은 경우는 다 하나씩 보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나머지 보기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지문에서 찾고 제거하고 찾고 제거하고 남은 거 하나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유형은요.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는 어려워요. 결론은 너무 어렵습니다. 자, perceive에서 suggest라든지 imply라든지 indicated 이 친구 다 암시 문제고요. most likely 가장 뭐뭐할 것 같은 요런 거 다 추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지문 유형은 기사글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 유형은 얘예요. 그래서 내가 오답률을 봤을 때 이 추론 문제에서 가장 내가 많이 오답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 하면은 시험장에서는 이 친구 외에 다른 문제부터 먼저 푸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전략이 마지막에 푼다. 이게 전략인 거예요. 다른 내용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보이잖아요. 다른 내용들이. 그리고 나서 그걸 파악하고 나서 이제 추론 문제를 나중에 보라는 건데 밑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좀 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만족을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지문인 거예요.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지문에서 얘기를 해줘요. 3월 15일 이전에 주문하시잖아요. 그러면 1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막 이런 혜택을 잘 보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감이 와요. 다른 지문에서 3월 15일 이전에 혹시 주문하진 않았는지 봐요. 그때 3월 15일 이전에 주문했다랑 관련된 조건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얘가 주문한 주문서를 봤더니 3월 12일이에요. 그럼 보기 문제 뭐라고 나오게요? 이 고객은 할인을 받았다.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얘. 다음 두 번째. 지원 자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특정 한 지문에서 여기에 지원하려면요. 3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다른 지문에서 그 지원자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걔가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서 뭐라고 나오게요? 지원자는 일자리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좀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하나의 지문에서 만약에 날씨가 안 좋으면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게요 라고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지문에서 다른 지문에서 날씨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 보기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어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권장 시간은 5분입니다. 5분이라고 체크는 하시되 이거 외에 좀 더 오래 걸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몇 분 걸렸는지 한번 옆에다가 체크를 해보실 거예요. 자, 문제를 푸시고 다 푸셨으면은 동영상을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푸셨다라는 전제하에 5초 뒤에 해설 들어갑니다. 자, 지문을 보자고요. 얘가 지금 총 3개의 지문이 나와 있는 3중 지문이에요. 3중 지문 같은 경우는 2, 3중 지문은 한 문제는 최소 한 문제는 두 지문을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지문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봤더니 웹페이지가 2개가 있네요. 이렇게 웹페이지. 그죠? 그리고 이메일이 하나가 있네요. 여기가 이메일이에요. 맞죠? 자, 오늘 추론 유형이기 때문에 이 추론 유형을 같이 해설을 해볼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점을 해설지를 받고 나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특강을 다 받고 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강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있다가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답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고 해설지랑 비교한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랑 대화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1번 문제였다라는 점. 그죠? 그리고 P라는 자동차 대여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가 되어 있는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2, 3중 지문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지문에서 정답에 대한 근거가 나올지를 찾으면 돼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의 순서는 같아요. 단일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첫 번째 지문에서 나오면 그 뒤엔 보통 두 번째 지문에서 나오고 뭐 세 번째 지문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뭐 하나가 첫 번째 지문이나 세 번째 지문을 같이 봐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였다라는 점에서 저는 얘를 키워드로 잡고요. P라는 자동차 대여 이거에 대한 근거를 잡고 첫 번째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웹페이지가 나와져 있고요. offers라고 하면 할인이에요. 할인.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지금 뭐 주중 특가라든지 장기간의 대여를 받는다라든지 뭐 빨리 예약을 하는 거 그리고 겨울 할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굵은 글씨는 자주 답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 꼭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세부적인 거는 저는 이제 문제에서 필요되면 읽어요. 큰 라인들만 일단 굵게 잡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문장은 답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장은 어디서 발견을 하셨어야 됐냐? 자, 요 문장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서 근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요. 자,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앞문장 가볍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거의 10년 동안 우리 P라는 자동차 회사 있죠. 렌탈 회사. 자, 대여 회사는요. 첫 번째 곳이었어. 누가 선택하는요? 여행객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 선택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전국의 지점들과 함께 우리는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고급 세단이나 스포츠 자동차나 뭐 SUV나 좀 저렴한 이용 가능한 가격으로 요거예요. 자, 그럼 얘를 한국어로 정리를 했겠죠? 키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자, 얘에 대한 포인트 첫 번째, 거의 10년 했다라는 거. 두 번째, 여행객들이 첫 번째로 고르는 선택 아니다. 그죠? 다음에 세 번째, 지점이 여러 개가 있다. 다음, 다양한 차를 저렴하게 제공해준다. 요약됐어요? 그럼 얘를 한국어로 정리하신 후에 1번 문제를 골라주는 거예요. 정답에. 자, 정답은 뭘까요? A번이죠.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전국적인 체인점이죠. 자, 지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전국의 지점들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branches, chain. 그죠? 자, 그럼 나머지를 보기를 봤는데요. 헷갈리실 것 같은 게 일단 비용은 affordable. 그러니까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의 뭐 10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뭐 추가적인 고용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된 건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방금 해석한 부분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설립된 거랑 관련된지도 알 수는 없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으면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보기들도 보면서 제가 전반적인 라인을 보기로 했었잖아요. 자, 마지막 하단에 쓰여 있는 글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만약에 너가 이 프리미엄 리월드 클럽에 가입을 하면은 너는 베너핏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면요. 무료 보험과 같은.
요런 부분들, 키포인트들 잘 잡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emerson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친구가 나와 있는 지문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후반부 쪽에 있는 문제였다라는 점, 그리고 얘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지문에 나오는 거냐면요. 일단 얘에 대한 정보 두 번째 지문에 있고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지문에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이에요. 맞나요? 그럼 얘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핵심이 되는 문장은 저는 뭐라고 봤냐면요. 요 문장이라고 봤습니다. 해석이 되겠어요? 자, qualify for 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에 자격이 있다. 너는 무료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자, 기억나요?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 무료보험은 어느 경우에 제공이 된다라고 말했었죠? 이 보상클럽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했나요? 그럼 이 친구는 이 보상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그렇겠죠? 내려갑니다. 4번의 정답은 뭘까요? B번인 거예요. 보상 프로그램의 회원이겠죠. 그러니까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얘는 2, 3중 지문이죠. 2, 3중 지문이고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요. 8, 7에서. 그래서 얘를 이해하는 데 의미를 먼저 두시고 얘를 적용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유형에서 오답을 없이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적용 방법을 해 나가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유형 넘어가 볼 건데요. 의도 파악 문제입니다. 자, 의도 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메시지, 대화문, 이런 거, 채팅 대화문, 이런 거에서 시간을 알려주고 이 말이 의도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핵심은 뭐냐면요. 앞뒤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건데요. 자, 물론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모르겠고 내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던 부분들은 따로 단어처럼 암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내려가 보자. 자, 문제 푸실 수 있는 시간, 권장 드리는 시간은 2분이고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해 보세요. 잠깐 멈추셨다가 문제 해설 들으시러 다시 동영상의 재생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풀고 오셨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5초 뒤에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문제를 먼저 봐요. 몇 시인지, 그리고 이 문장이 무엇인지 이 두 개를 잡아요. 자, 그럼 지문에다 표시를 할 거예요. 9시 41분, 다음에 that was. 이 문장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1번. 다음에 2번. 앞문장, 뒷문장을 읽고 이 의미를 한국어로 파악. 그리고 보기에서 고르기. 해볼까요, 같이? 자, why don't you, why don't we, why don't I 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보내는 게 어때? 무엇을요? 계약서를 핸더슨 씨에게 지금 계약서를 보내는 게 어때?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that worse가요.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거 괜찮겠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되겠다. 내가 그에게 다시 전화 걸어서 이 상황을 설명할게 이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핸더슨 씨에게 계약서를 보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걸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했는지가 먼저예요. 내가 해석한 거랑 얘가 해석한 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건 해석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계약서를 보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 맞아요? 어그리먼트? 그럼 걔를 이 지문에서 뭐라고 문장에서 받아야 될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C죠. contract, agreement. 둘 다 같은 단어지 않나요? 계약서는 보내줘야만 해, 고객에게. 이 고객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핸더슨이 되겠죠. 자, 일단 이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패러프레이징은 마지막까지 계속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나머지 보기를 한번 볼 거예요. 나머지 보기를 해석 공부를 하시고 비교를 할 때도 내가 이 문장을 해석을 하고 한국어 해석을 봐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비교하고 생각해 줘야 돼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A. 약속이 잡혀야 된다. 부동산을 보기 위해서. B. 직원은 통보받아야 된다. 문제에 대해서. C. 계약서는 보내줘야만 한다. 고객에게. 데이빗. 이메일은 답장이 되어야 된다. 즉시. 자, 지금 보면은 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보내는 건데 계약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보내는 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메일로 보내는 거. 근데 데이빗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메일이라는 단어에 집착한 거예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야 되는데 이메일이 보내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지 이메일이 답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죠. 보통 보기는 이렇게 지문에서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만든 보기는 오답으로 내기 너무 좋죠. 왜요?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은 특정 단어들 위주로 보기를 자꾸 맞추려고 하거든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특정 단어를 좋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유형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의 위치 찾기 문제라고 하는 건데 8세븐에서 문장 삽입 유형은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는 설명을 드리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3부에서 만나 뵐 거거든요. 다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완강하시고 3부로 오시면 됩니다. 일단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는 펄7에서 보통 가장 후반부에 주어져요. 가장 마지막 문제로. 그럼 다른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남은 경우예요. 자, 그럼 1번. 1번은 주어진 문장을 해석을 한다. 이해했어요? 다음에 2번. 거기서 지시나 정관사에 주목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it, that, these. 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키워드로 잡아요. 이게 2번. 그럼 3번. 2번은 키워드를 잡았죠?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얘 앞에 언급될 내용이 무엇일지 예상해서 정리해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잡고 1번 앞문장, 2번 앞문장, 3번 앞문장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푸는 건지 아직 감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들었던 말이라 바로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문제에 대한 적용은 3부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3부에서 만나 뵐게요.